중에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저기 다 안 보이는데, 예, 많이들 좀 얼굴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처음 우리 포럼에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HRD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는 매월 이 이슈 주제를 가지고 주제 특강, 전문가 특강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례 발표가 있는데, 이 사례 발표하는 이 기업은 매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여간 어떤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HRD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프랙티스가 있으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인적자원개발 대상 후보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게 될지, 또 우리 경제는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경제가 또 우리의 어떤 근로 형태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죠? 또 우리가 세계 정세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우리 주변에 아주 난제들이 많은, 참 궁금한 것이 많은 이러한 우리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듣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안개가 자욱한 어떤 길과 같은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조직에서의 우리 고객들은,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이분들이 어떤 거, 우리 직원들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우리 HRD 스텝에 어떤 소명과 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HR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HRM, HRD를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다 HR이다 이렇게 최근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빙하의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HR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H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HR 그 자체다 이거죠. HR 자체다. HR은 컴퓨터이시다. 역량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H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을 하나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고 하나의 기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과 HRD는 다른 관점이다 이거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전체적인 양이잖아요. HRD는 컴퓨터이시고 그 다음에 역량이다. 능력의 전체 양인데 이것은 별도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피터 드러커가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끝에서 머리로 이전했다. HR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얘기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 이후에 나들러 교수는 조직에 HR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텝으로 존재한다.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스텝을 처음 얘기합니다. 나들러 교수가.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적 자원 개발이란 무엇이냐.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 어떤 노하우, 창의성, 이러한 것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HR이다.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이 인적 자원과 HRD는 다른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가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기업교육 형태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HRD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HRD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 풍토적인 요인들, 우리가 조직개발이라고 하는 OD 영역과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시스템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CD 영역,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우리는 HRD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HR을 어떤 주체적인 기능을 하고 주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인적 자원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HRD와 어떤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좀 다른 차원에서, HRD라고 하는 것은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3%.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시스템적인 어프로치 부분인데, 제도만,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연봉 제도라든지 성과급 제도 같은 것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은 교육은 한 50%, 60% 이상을 스킵하더라도 혼자 능력을 개발하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아서 교육 훈련을 하고 제도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 이러한 문화 풍토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능력을 쏟아놓지를 않겠죠. 그래서 HRD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작동시키는 것이다. 같이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HRD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이 삼각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전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육훈련, 인적 기술적인 측면의 어떤 그 어프로치만 가지고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한 사람을, 몇 사람을 이렇게 개발하고 나면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하는 데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시간이 이제 소비되는 것이 우리가 인적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HRD적인 어프로치라고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HRD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HRD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HRD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스트라티지란 말을 붙여요. 전략적 HRD를 최근에 붙이는 이유가, 원래 HRD가 이것인데 우리가 HRD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혼돈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략적 HRD를 HR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어프로치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반기 교육과 또 내년도 교육 계획 이 수립을 위한 우리가 월간 HRD에서 지난 호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서 하반기 교육계획 또 내년도 HRD 방향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한 7월 12일부터 한 20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월간 HRD 독자, 그 다음에 우리 HRD 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여 기업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 키워드는 요 5가지 중심으로 해서 교육 방법과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러닝의 어떤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 대비해서, 그 다음에 사내 강사, 사회 강사에서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연수원의 어떤 그 활용도,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현재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또 준비하고 있느냐, 요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8대2 정도로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다. 한 15% 가까이가 이쪽에 오히려 대답을 주셨어요. 한 70%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16%입니다. 양쪽으로 합치면 한 40%, 한 50% 가까이가 이 온라인 쪽이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5대5 나오는 것도 한 16%예요. 그래서 향후 온라인 비중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한 62%가 지금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또 나머지 한 38% 정도는 온라인 교육을 더 늘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하여간 표현해 주는 이러한 어떤 설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HRD가 크게 변하고 있다, 아니면 변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데요. 이 학습 플랫폼은 뭐 LMS라든지 또 경험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학습 어떤 공유 플랫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어떤 보통 활용하고 있다가 한 40% 가까이 되는 거고요. 37%가 우리는 상당히 어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나점이 24%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콘텐츠를 어떤 형태로 개발하느냐 부분에서 자체 개발하느냐 아니면 교육기관과 협업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가 자체 이제 개발한다. 거의 뭐 100%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한 90% 정도는 우리가 하여간 외부에 하여간 의뢰해서 하고 있다. 10% 정도만 우리가 좀 우리가 어떤 자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한 14% 정도,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 정도, 한 11% 정도가 한 20% 정도, 나머지 80%는 거의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하여간 우리나라 어떤 기업 교육은 외부의 어떤 많은 컨텐츠를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체 어떤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우리의 역할이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여주는 이런 설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사 부분인데요. 강사, 사내 강사, 사회 강사 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10명 중 이 한 명을 우리 뭐 내부에서 참여한다. 이런 정도가 한 24% 정도, 12% 정도가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전체가 한 30%, 한 36% 정도가 아주 내부 강사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적어요. 그 다음에 한 5대5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가 14%. 그래서 우리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우리 사내 강사 활용도가 아직도 우리가 많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전체 결과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우리 기업에서 연수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활용을 못하고 또 다양하게 외부 시설로 우리가 또 활용하게 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서 거의 뭐 한 반 가까이 44%가 연수원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제일 앞에 온라인 비중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그냥 뭐 여전할 것 같다가 이제 43%. 이게 이제 복수응답인데 조금 확장될 것 같다가 이제 12% 나왔는데 물론 최근에도 연수시설을 이제 늘려가는 뭐 공조직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뭐 HRD 전체에 우리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조직 내 임직원들,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연수원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어떤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그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족도는 한 54% 정도가 보통이다. 뭐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31%가 좋다. 우리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교육 콘텐츠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설문에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이다, 그 다음에 괜찮다, 높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연수원의 우리가 커리큘럼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것 같다, 발전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23%가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24%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50% 가까이가 활용하고 있다 아니면 준비 중이다. 나머지 51%가 뭐 한 52% 가까이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줬는데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봤을 때 어떤 메타버스를 활용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하고 있다,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향후 메타버스 활용도를 봤을 때에 이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우리 회사는 좀 높일 것이다. 여러 어떤 그 컨텐츠에 또 커리큘럼에 또 프로그램에 어떤 반영해서 같이 활용할 것이다. 이런 쪽에 한 41%. 지금과 같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쪽에 하여간 뭐 한 59%가 답을 준 이런 뭐 설문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이 끝나고서 설문지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또 자주 활용합니까? 이런 어떤 물음을 저희가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이다. 설문을 뭐 평가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런 쪽에 아마 답이 48%. 설문을 자주 활용한다. 이런 쪽이 54%.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일반 교육이 끝날 때에 설문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요, 교육 방법과 운영에서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앞으로 좀 활성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쪽에 어떤 거 의도를 많이 좀 포함해서 답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효과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하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 우리 어떤 상황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러닝에 대해서는 교육 컨텐츠 중심으로 협업을 외부야 하고 많이 하겠다. 특히 이제 외부 교육기관하고도 하지만은 어떤 현업 부서와 어떤 그 협업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어떤 그 학습이다 보니까는 어떤 그 몰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몰입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부분은 사내 강사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내 강사 어떤 그 활성화 또 활용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하고 부정이 하여간 반반 정도 이렇게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현업 부서와 또 외부하고도 활용도를 좀 높이는 데에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쪽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 중심의 어떤 거, 지금 MZ 세대들이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이 세대 중심으로 하여간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 특히 뭐 신입사원 쪽에 많이 활용하겠다. 이러한 쪽의 어떤 거, 답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이런 뭐 응답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조직 문화와 교육 트렌드를 하여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교육 요구 분석이라든지 또 교육 어떤 거 필요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좀 많이 활용한다,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고 싶다, 뭐 설문조사를 좀 다양하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데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대로 좀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우리 교육 실행하는 데에 또 내년도 교육 우리가 어떤 수립하는 데에 아마 좀 기본적으로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고객들, 우리 직장인들의 어떤 의식 상태가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전략을 좀 이렇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주 우리와 연결된 어떤 용어 중에서 가장 아주 어떤 쇼킹한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우리가 요즘 직장인들의 삼모가 있다, 모르겠다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가장 큰 것이, 요즘 직장인들의 세태가 가장 큰 것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뭐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에 대한 모르겠다. 이 세 번째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모라고 하는데요. 우리 최근에 직장인들이 유체이탈된 상태가 많다. 유체이탈된 상태가 많다. 부평초 같은 참 우리가 많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HRD의 어떤 소명과 역할이 참 기대되는 분야다, 기대되는 쪽이다,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한 부서도 우리 HRD 부서만큼 이러한 쪽에 관심과 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문 전체 분석에 대한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오늘 포럼에서 정말 하반기 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런 하나의 키워드를 크게 좀 이렇게 좀 얻으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